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제약회사와 병원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의 문을 오늘 제가 직접 열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해 동안 비뇨의학과 의사로 살아온 58살 한수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거치며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마른 어깨와 지친 눈빛 속에서 저는 단지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닌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아도 될 병으로 고통받고 겪지 않아도 될 쇠락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잘못된 정보와 평생을 올가맨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른을 넘기시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고 방 안에 갇혀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우울증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의 몸을 애써 외면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죄악시하며 살아온 시간의 슬픈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더 일찍이 진실을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제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같은 후회를 다른 분들이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여생을 결정하는 60대 이후 남성의 자기관리 비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무감각을 부르는 습관이 당신의 신경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공통적인 호소를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뭔가 특정한 방식, 아주 강한 자극이 아니면 도무지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몸이 뭘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단지 나이 탓으로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스스로 기능 저하에 이르도록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늘 해오던 빠르고 기계적이고 아무런 감정적 연결이 없는 자기 위안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신경계에 아주 깊고 견고한 조건 반사회로를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매번 서둘러 행위를 끝낼 때마다 어깨는 잔뜩 긴장하고 자극적인 영상에만 의존하며 늘 똑같은 손, 똑같은 동작, 똑같은 결과에만 집착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성적인 흥분을 아주 편협하고 특정한 패턴에만 연결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 난 작은 오솔길을 매일 같은 수레가 지나다니면 결국 깊게 파인 수레바퀴 자국만 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 길 외에 다른 길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감각 신경은 점점 더 무뎌지고 발기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전과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압력, 더 기교적인 기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비극입니다. 과거의 인쇄물이나 부드러운 묘사와는 차원이 다른 대량의 고속정보, 극단적인 자극, 즉각적인 만족만을 제공하는 포르노는 우리 뇌를 속수무책으로 망가뜨립니다. 인간의 뇌, 특히 세월의 흐름을 겪고 있는 노년의 뇌는 이런 정보의 과부하를 건강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적인 홍수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뇌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이나 따뜻한 눈빛 같은 현실적인 교감으로는 도저히 예전과 같은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극단적인 것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노 유발성 발기부전의 시작입니다. 오직 화면 속의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의 파트너나 자기 자신의 몸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최정훈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65세 은퇴한 교직자셨던 정훈님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분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오신 듯 연신 마른 손을 비비며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던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진 지 오래되었고 혼자 있을 때조차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의 습관대로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자극적인 영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마저도 점점 더 무감각해져 절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자괴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정훈님께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며 길을 잃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디지털 단식이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모든 시각적 자극을 끊고 대신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손으로 팔이나 다리를 천천히 쓸어보며 그 감각 자체에만 집중해 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정훈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만 느껴졌던 자신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던 피부에서 미세한 전율이 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석 달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의 얼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아내와 아주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고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의 신경이 그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새롭고 더 느리고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뇌는 얼마든지 다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전립선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인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이런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전립선까지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마치 샘물처럼 꾸준히 액체를 생성해냅니다. 이 액체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고여서 흐르지 못하는 저수지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악취를 풍기며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은 전립선 내부에 축적되어 정체된 저수지를 형성하고 이는 곧 전립선 우렬과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말 못할 불편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것,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아랫배 깊숙한 곳에 뻐근하고 욱신거리는 통증.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립선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규칙적인 사정, 즉 전립선액의 원활한 배출이 전립선 내부의 노폐물과 잠재적인 발암물질을 씻어내는 청소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비워내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전립선도 주기적인 비워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68배 김영철 님이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영철 님은 몇 년 전 아내분과 사별한 후 모든 의욕을 잃고 가게와 집만 오가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가장 큰 고통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변 때문에 하룻밤에 4-5번씩 깨다 보니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골반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때문에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전형적인 전립선 우려열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가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기 같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막힌 저수지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썩기 전에 물꼬를 터주셔야 합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제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하던 아랫배의 압박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립선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의 삶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0대 이후의 자기관리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의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 번째 비밀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바로 수치심과 고립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60, 70대 어르신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더럽고 죄스럽고 나약한 자들의 행위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그 엄격했던 시절의 메시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우리 의식의 지하에 숨어들어 신경계에 깊이 자리 잡고 뼈속 깊이 뿌리내려 몸과의 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신체적인 접촉과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부적절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단절은 곧 생물학적인 단절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적 접촉, 여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접촉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뇌에서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모든 작용은 결국 수면의 질, 기분 상태, 심지어 인지 기능 개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수치심은 어떤가요? 수치심은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게 하며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증은 물론 심장병,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76세 은퇴한 엔지니어 이강민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품위 있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줄곧 혼자 살아오셨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악수 한번 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사람과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적인 활동을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과의 접촉을 다시 시작해보시라고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 자신의 손으로 다른 쪽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보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시던 그가 몇 달 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힘없이 떨구던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에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높았던 혈압 수치마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고립은 스킨십을 멈추고 자신과의 접촉을 멈추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옥이 있나요? 그 감옥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남성성의 근원인 발기 기능과 테스토스테론은 쓰지 않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발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그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애써 무시하고 억압하고 수십 년간 쌓인 수치심과 활동 부족 속에 파묻어 버릴 때 우리 몸 스스로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능에는 자원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아, 주인님이 이제 이 기능은 사용하실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면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몸은 호르몬 수치를 변경하고 특정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을 늦추고 관련 조직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배에는 나이살이 끼고 밤잠을 설치며 삶의 활력과 자신감은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한때 단단했던 남성성이 서서히 쓰러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기 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성생활을 하지 않으니 발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신경건강, 심혈관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남성의 장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경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 및 혈관 조직과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수많은 미세 혈관 네트워크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핵심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조직은 탄력을 잃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세한 파열과 섬유화, 즉 조직이 딱딱하게 경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났던 73살에 은퇴한 소방관 박진우님의 사례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강한 힘과 존재감으로 가득 찼던 분이셨지만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적으로 부족한 수준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성생활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주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박 선생님 자신을 위한 재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치심 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천천히 자신과 다시 소통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심지어 먼지만 쌓여가던 엿기를 다시 들기 시작했다며 소년처럼 웃으셨습니다. 성적인 자극은 그것이 비록 혼자만의 것이라 할지라도 뇌와 신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신호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잠들어 있던 남성성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자기 자극을 통한 발기는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행위입니다. 내 몸의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왔던 잘못된 통념과 수치심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간절히 연결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하고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 싶어 하며 당신의 피부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좋은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다른 누구의 허락이나 참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쇠퇴하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내 몸 안에서 기분 좋게 느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황금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며 제안하는 간단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단 10분 조용하고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압박도 없이 오직 접촉과 호흡, 그리고 알아차림만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습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을 만져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몸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고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